처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그 비행기에서 네. 내려서 인천공항 딱 도착했을 때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했을 때 어떤 마음 들었어요? 타임머신 타고 진짜 과거에서 미래에 뚝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인천공항 자체가 또 약간 무슨 이렇게 약간 미래 세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멋있죠. 우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리 너머로 딱 그 비행기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 이런 데도 딱 그 국정원 쌤들이 이제 안경 딱 끼고 보호하면서 이제 키 큰 사람 네, 보호하면서 이제 딱 가면 이제 무섭기도 하지만 멋있죠. 잘생기고. 네, 저 너무 신기했던 게 딱 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보고 화장실이 일단 비데였어요. 비데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비대를 지금 처음 보는 거죠? 네, 비데는 진짜 충격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눌러야 될지 몰라서 막 했는데 물이 찌 올라서 다행히 맞진 않았어요. 물을. 네, 안 맞았고 그냥 막 시트도 막 이렇게 자동으로 씩 바뀌더라고요. 앉는 그 다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비닐 같은 게 이렇게 있었고. 거두는 거. 네, 근데 이제 자동으로 바뀌더라고요. 씩 그게. 그것도 이제 막 놀랐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것까지 어쩌겠어요. 이렇게 발전됐구나 했는데 세면대에 가서 이제 손을 이게 씻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도 뭐시가 이제 볼일 봤으니까 손을 씻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없어. 어머니. 이거 어떡하지? 막 어디 수도꼭지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이제 후길 언니가 빵빵한 이제 그 후길 언니가 딱 하더니 씻었더니 센서 이게 딱 있잖아요. 거기다 손 딱 대니까 물이 쫙. 그래 딱 손 대는데 안 나와. 이 사람은 차별하나? 막 했는데 그 보니까 이제 가까이다 손 이렇게 딱 대면 난다고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해서 딱 하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세상에 발전됐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네, 그래서 그 한껏 기대가 되고 너무 이제 들떴었죠. 그러면 지금 한국에 와서 네. 이렇게 아빠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났을 거잖아요. 네. 그때 어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만났는데 가족들이 다 먼저 왔었거든요. 3년 동안 이산가족의 그 아픔을 좀 경험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실향민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를 이제 처음 보고 가족들 그냥 보면 저는 그냥 엉엉 울 줄 알았어요. 엉엉 울리라. 눈물 안 나도 울어야지. 얼마나 그리웠는데. 영화에서 그럴 듯 하잖아요. 네. 얼마나 그리웠어요. 제가 진짜 매일매일 꿈이 의사였지만 그 의사라는 꿈은 어딘가 이제 공중분해되고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게 저희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원이라는 데서 가족을 딱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2011년이었어요. 2011년 3월이었는데 가족들 딱 만나는데 아빠가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하나원 앞에 이제 스타렉스가 와서 딱 서는데 우와 그 차가 왜 그렇게 멋있겠어요? 와 근데 아빠가 이제 떡 내리는데 배가 살짝 나왔어. 오 완전 북한에서 먹혀주는 배죠. 장군배라고. 우리 아빠 저런 아빠 아니었는데 완전 단간부 됐네. 시꺼먼 얼굴이었던 아빠가 이제 딱 모습이 바뀌었어요. 딱 내리더니 이제 엄마가 또 문 열고 뒤에서 딱 내리는데 가방을 딱 들었어요. 예뻐요. 우와 우리 엄마 이제 북에서는 언제 농사 짓느라고 백을 들어봐요. 근데 백 들고 딱 우와 저렇게 우리 엄마 기부인 됐네. 네 기부인 됐네. 여동생이 내리는데 여동생은 이제 막 생머리 막 북에서도 전지현 아이유 이런 생머리들이 네, 유행했는데 북한 뽀글이 하죠. 네. 생머리 딱 하고 이제 어토끼 같은 눈으로 언니야 이러면 딱 언니인데 어구 남동생은 이제 북에서 하면 안 되는 머리 있잖아요. 한쪽 눈이 가리우는 그런 머리를 하고 자본주의 머리. 네,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서 이게 오는데 그냥 너무 낯설어가지고 저는 얼마나 촌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하고 가만 서 있었어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저를 막 안고 hun들훈들 막 이러는데 그냥 어리둥절 서가지고 이제 막 매달리니까 울지도 못하고 그래 되게 낯설었고 그 반갑지만 네. 그런 걸 감정 표현하는 게 이제 서툰 거죠. 가족들이 그냥 안 울더라고요. 그래 다 반가웠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해온 음식을 막 나누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딱 그 엄마 나갔잖아. 하나원 졸업해서 이제 가족들이 사는 집에 딱 갔는데 와 다음날 아침에 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깼는데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꿈 같아서. 눈을 떠야 되는데 이제 엄마 소리, 아빠 소리, 엄마 요리하는 소리, 뭐 동생들 소리 다 들리는데 이게 3년 동안 너무 그 그리움이 있었으니까 눈 뜨는 순간에 이제 쨍 하고 깨질까 봐 그래서 한창 이제 눕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눈을 딱 뜨면 그땐 그냥 진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교회도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네, 교회는. 아빠 따라서 네. 기도해서 어떤 교회? 네. 하나님의 막 그런 막 뜨거운 이런 막 기적 같은 만남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냥 그 상황이 기적이었고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멋있었고 왜 이 사람들은 아니 자기 살기도 바빠야 되는 사람들이 나 같은 이름 모를 당간부집 딸도 아니고 어디 뭐 고위직 자녀도 아닌데 그 평범한 일반인인데. 이름 모를 시골의 북한 소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까? 정말 꿈 같은 일이다. 그 이후로 이제 감사하면서 교회를 계속 다녔던. 지금 아까 소개할 때 네. 그 뭐 고려대학교 네. 다닌다고 하셨는데 미디어 미디어 학부. 네.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제가 9살부터 이제 라디오라는 미디어 매체를 듣게 됐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한국 드라마나 헐리우드 미디어도 봤지만 저뿐 아니라 이제 북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몰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북한에서 받았던 그런 세뇌 교육이 사실이 아니고 이제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식이 변화됐잖아요. 근데 그게 그 계기가 이제 미디어 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틀어 이제 미디어를 딱 생각할 때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거를 저는 이제 인지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고 또 출연도 해봤지만 저는 이제 막 뭐 북에서 온 사람들은 끼가 많고 막 이렇다고 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 끼도 없어요. 공부도 하는 걸 또 좋아하고 하니까 이거를 무엇인가 좀 더 배워서 약간 전문가, 약간 기획자, 약간 이렇게 지금 혼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배우고 싶더라고요. 예,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쪽으로도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또 노력을 했을 때 정말 몇 년에 계속 떨어져서 이제 대학교 가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적적으로 대학교를 붙게 됐고 사실 마음을 다 낮추고 포기했을 때 이제 딱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하는 것들이 많아서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졸업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목표가 됐고 예, 감사하면서 다니게 되는데 비즈니스 하는 걸로 들었는데 어떤 걸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취미로 이제 미술을 좀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만드는 것들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 북한 분들이 없었고 저희 가족이 처음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언니들이 한 분, 두 분 오시게 되는데 그 중에 언니 한 분이 정말 일솜씨도 좋고 요리 솜씨도 좋고 예쁘세요. 예쁜데 이제 약간 구타 이런 북한에서 이제 안타까운 일을 좀 당하고 탈북 가정에 이제 어려움도 많이 당하면서 여기 한쪽 부분이 좀 흉하게 한쪽은 정말 예쁘신데 되셨고 눈도 이제 실명이 됐다가 찾았어요. 이거 눈을 했는데 이 아픈데 이 언니가 아기가 2명 있어요. 아기가 2명이 있는데 물론 남편도 중국 분이 계신데 이 언니가 자기도 이제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니까 남편이 일하지만 같이 벌이를 하려고 알바 자리를 찾으러 갔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흉터가 사람이 이렇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사실 마주 앉아 듣지 않고 뒤에 돌아서 언니들이 수다 피웠고 저는 애기들 안고 막 여러 명의 애기들. 근데 그거를 듣는데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팠고 그때 또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저희 엄마가 또 이제 사역대 하시고 하니까 엄마한테 엄마 서랍을 열어보니까 가짜 진주가 엄청 많은 거예요. 가짜 진주 이런 먹거리 막. 근데 엄마한테 우리 엄마 이런 거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막 줄기진 않아요. 근데 진짜 좋은 진주 귀걸이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발품 팔아서 재료를,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거 사려면 비싸니까 재료를 제가 직접 하나하나 사서 만들어서 엄마한테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지금 이런 일을 겪었고 또 그 시점에 엄마한테 만들어드린 게 이쁘다고 교회 사모님이 주문을 막 해주시고 막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딱 마음에 드는 게 만드는 거는 사실 만드는 거니까 얼굴 뭐 어디가 서비스 할 필요도 없고 일솜씨만 좋으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주님, 이 언니들하고 앉아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서로 간증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이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딱 들었고 그때 이제 딱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막 온라인으로 지원 사업 자금 지원 받는 게 없는가 막 검색을 해봤는데 있었어요, 마침. 그래서 그거를 박도해가지고 한 40분 마감 전에 막 오타 막 치면서도 이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쳐서 제출을 했는데 됐어요.
그 나중에 그거 보니까 엄청 오타도 심하고 띄어쓰기도 심한데 그 뜨거운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나 네. 봐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제 그 심층 면접 보러 갔는데 그 면접 봐서 이제 주니까 근데 서류에서는 됐는데 이제 심층 면접 딱 갔는데 제가 제일 나중에 늦게 들어갔어요. 지각했어요. 심층 면접에. 근데 쫙 사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나중에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이 막 다 하고 얘기하고 제가 맨 나중인데 시간이 또 촉박해서 말을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발언 시간 동안 진짜 진주하고 가짜 진주를 가방에 넣고 갔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진짜 합리적인 가격에 모든 여성들이 진짜 진주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격적인 면이나 또 진짜 진주와 가짜 진주의 딱 그 퀄리티를 그 심사위원들 앞에 갖다 딱 보여서 확인시켜줬어요. 귀걸이나 이 진주 이 사업을 한 지는 얼마 돼요, 기간이? 지금 딱 1년 됐어요. 1년 됐어요. 그러면 좀 많이 팔았나요? 아니면 팔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딩을 하는 시간들이 좀 길었어요. 제가 좀 투자를 그런 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가적인 것에. 그래서 아예 그 상표권 등록부터 브랜딩을 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박스 제작부터 시작해서 아예 디자인 제작, 모델 촬영 막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지금은 아예 이제 결제 시스템까지 거의 이제 완벽하게 된 사업자 등록은 했는데 이제 잘 해야죠. 아직은 수입이 그렇게 막 월급 줄 사람을 고용할 정도는 안 되고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인데 일당처럼 그 주는데 이제 평균 시급보다는 높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재미서는 하더라고요. 재미서는 하는데 확장이 돼서 진짜로 이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름도 이제 센느라고 지었는데 센느의 뜻이 뭐예요? 센느가 이제 제가 부여를 좀 하긴 했어요.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약간 합력하여 손을 이루라. 그래서 그 센느의 뜻은 서로 덥다는 뜻이에요. 덥다는 뜻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스펠링이 되게 이뻐요. 센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찬양 씨 이제 앞으로 이제 유튜브도 한다고 하니까 주찬양 TV 맞습니까? 네. 예,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 필요하시면 또 진짜 진주 귀걸이를 2만 원부터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구입하셔서 실제적으로 이 탈북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찬양 씨 기도 제목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요? 네. 물론 제 앞에 닥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저의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 저는 좀 이제 다른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포커스를 바꾸자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이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주제를 이제는 우리가 한 영혼, 한 생명인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바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가족이 미디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인식이 변화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탈북민이 한 명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기도도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탈북민들하고 연결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가 보이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도 되고 하면 북한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70년 동안 기도하고 아파하고 통일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그 밑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주민들인데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변화가 있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북한을 복음화하는 것도 진짜 그 한 생명인데 초점을 맞추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오늘 딱 가지고 나온 거는 바로 지금 북한의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라는 나눔을 하고 싶었고요. 사실 얘기는 쭉 다 다른 뭐 이런 경험을 나눴지만 기도는 북한에 있는 한 생명들을 위해서 한 가정들을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은 우리 주찬양 씨를 위해서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네. 우리 마치도록 네.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찬양 자매님 지금까지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또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찬양 자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고 있는 샌느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떤 바른 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또 없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또 이 사업들이 잘 돼서 탈북민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